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와 그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25년간 전국 535개 교회를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21회 교회 개척의 날을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디자인한 기독교 굿즈와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디자인 아트 페어가 열렸습니다. 굿TV가 23일부터 이틀간 사랑 섬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앙 간증 순례 집회가 지역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TV 매체마다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반려란 의미는 본디 배우자에게만 쓰는 특별한 의미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완동물들에게 반려견, 반려묘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반려자의 수준으로 격상된 셈입니다. 그 문제를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가족도 없었고 간다.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반려견 장례식장입니다. 가족 전체가 반려견 추모함 앞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300평 규모의 이 반려견 추모 공원에는 수백 개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고 땅에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반려견 장례 비용은 최소 25만 원에서 프리미엄급은 100만 원대까지로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에 대한 장례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과 반려견의 주와 객이 전도된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려견을 향한 지나친 사랑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도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기르더라고요. 한 3년, 4년 계속 약을 먹으면서. 알레르기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였는데 기르더라고요. 늘 이렇게 접하는 빨개지는데도 엄청 까다로워요. 강아지가 안 까다로워요. 밥 먹고 나서 30분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고 나한테 말해요. 농림축산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는 총 602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약 2,370만이니 4가구 중 최소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혼과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반려동물이 된 탓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반려견이 아이와 서열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반려자로서 동물의 지위가 격상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에 빠질 경우 어느 순간 자칫 우상화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돌보면서 그것들에게 종속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일종의 전도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부재가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가 직면한 정신건강이나 영적 건강에 큰 위기가 아닌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반려견이 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반려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내 맘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심리적 기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2천만 시대에 달한다는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무조건 방치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보다 이성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고 피조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뭔가.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속해야 되는 그 속해야 할 곳, 하나님과 함께함,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함께함, 이런 것들에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도를 지나쳐 동물에 대한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5년간 전국 535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개척의 날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21회 교회 개척의 날을 맞아 개척교회 목회자 220명을 소개하고 축복합니다. 조윤기 목사가 5명의 성도로 개척해 78만 성도로 부흥하며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1999년 교회 개척국을 신설하고 첫 비전으로 5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18년 500개 교회 개척을 달성하고 현재까지 전국에 53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자의 소명이자 성도들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음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5명으로 출발한 개척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이 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2033년까지 2만 교회 300만 성도로 달려나가기로 했다고 전하며 비전을 함께하자고 선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힘으로 개척 지원을 꼽습니다. 협력 목회자로 있다가 신방 목회만 하다가 단독 목회 나가면 이제 180도 틀립니다. 상황이. 정말 맨 처음에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우리가 그런 정말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개척의 날엔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김 교수는 목회자들에게 이기적인 경쟁은 반기독교적이고 사회 악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 가든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있는 경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0년부터 교회 개척 학교의 문을 열고 6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양여교회를 선정해 개척된 교회의 전체 관리를 양도하는 지원을 펼쳤습니다. 현재 양여교회는 139개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개척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기독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성경적 의미를 담은 예술 작품부터 엽서, 메모지 등 귀여운 상품들까지 전시됐는데요. 지역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등 예술로 지역 사회를 잇는 현장,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새겨진 에코백과 티셔츠, 어린 양이 그려진 엽서와 그립톡 상품 등 이른바 기독교 굿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그린 미술 작품들까지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창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굿즈 작품들을 이제 작품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가슴에 이제 품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에코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굿즈 상품화하여 가지고 이번 아트페어의 주제는 5월의 선물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성경적 의미가 담긴 예술 작품들의 설명을 작가에게 직접 듣고 현장에서 작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타오르는 빛을 약간 희망으로 약간 상징화한 작품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어에는 특별히 서초구 방배아트 유스센터의 청소년 동아리 틴틴메이커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캐릭터 굿즈를 판매해 볼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악어가 원래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놔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악어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고요. 서초구 안에서 정말 좋은 조직들이 함께 협업했을 때 또 다른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번 디자인 아트 페어 작품들은 백성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 13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청소년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예술로 잇는 이번 아트 페어는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이래 최초로 2024 사랑섬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27년간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온 구티비가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 장비 마련을 위해 진행합니다. 구티비 전 가족은 물론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시청자와 후원자 성도들이 애장품을 기증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패션, 뷰티, 친환경 제품 등 총 100여 개 업체가 함께 운동기구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상품을 9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자회는 서울 영등포구 사옥 1층 야외 광장에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는 구티비 27년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참석하셔서 미디어 선교 사역 동역자로서 깊은 은혜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신앙간증 순례 집회가 지역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획된 김관영 도지사의 간증 순례 집회는 전주 동신교회를 시작으로 전주 신일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19일 전주 신일교회에서 진행된 간증 집회는 군산 성광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간증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또 저의 부족한 점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도전받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도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중에 몇 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게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이후 강단에 선 신일교회 유정인 목사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아 복음의 사역에 더욱 정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형제 중 5째로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장로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독실한 믿음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이달 22일부터 10주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의 전시, 교육, 연구 활성화와 기독교 문화유산 자료 기증을 독려하는 취지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개관에 앞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22일부터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1회 기독교 각계각층 인사들의 기증 릴레이가 업로드됩니다. 참여자들은 기증할 기독교 역사 유물을 소개하고 다음 기증 주자를 지목합니다. 한편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은평구 진관동 건립부지에서 첫 공사가 시작됐고 올해 10월 완공해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통일민교회, 재외동포교회, 해외교회, 한국교회가 연합해 복음통일과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한국 관계자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의 화목함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현재의 말씀 그라피 선교회가 하늘의 감성으로 쓰고 찬양하다를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과 부산에서 전시회와 찬양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과 시와 그림의 대표곡들을
감성적인 글씨인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선교사들이 선곡한 찬양을 듣고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 총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서울 전시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청년제이 아트센터 갤러리 1, 2관에서 다음 달 8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전시는 부산 극동방송 전시공간에서 15일과 29일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제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 계좌에 약 123만 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 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작년 6월 가입이 개시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에서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가입자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별도 조사반을 투입해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 병력 관리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습니다.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등은 합동 감식을 통해 목격자와 현장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 19곳 고위 관계자 등이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지만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오늘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두 세션에선 AI 안전 국제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AI 발달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더 빠르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아일랜드 정부가 22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스페인, 몰타, 슬로베니아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한 동맹을 결정하겠다며 EU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영내 테러와 불안 확산으로 이어져 평화에 대한 어떤 전망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선거운동 동영상에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현지 시간 21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AP통신 등은 제국이란 단어가 독일어로 제국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통상적으로 나치 독일의 제3국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언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동영상 논란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날 또다시 재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는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한 식량구호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UNRW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사작전으로 구호품 배급소와 창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량도 부족하고 상황이 위험해 라파에서 식량 배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의 하마스 지도부 등과 자국 인질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라파를 공격해야만 하마스 해체와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난민이 운집한 라파를 공격할 경우 지원 등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부터 탱크 등을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가 21일 난기류로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면서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은 싱가포르 항공을 인용해 탑승객 국적은 호주와 영국,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였다고 보도했으며 이 중 한국인 탑승객 1명은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전했습니다. CNN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기후온난화가 이런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 2022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난기류가 향후 수십 년간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 전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후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 29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랑 섬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진행되며 수익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 방송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성원으로 미디어 선교 재정을 충당하는 구티비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번 사랑 섬김 바자회에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